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5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기존에 무료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시간을 가져왔고요. 그렇게 해서 6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 추천드린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42개가 터졌고 2개 손절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승률 95%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5월달 같은 경우 거의 90%에 가까운 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77개가 터지는 기형을 토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과연 얼마나 좋은 종목이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 추천드리게 될 종목 바로 한번 이어볼게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캐몬 되겠습니다. 캐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이 눈에 좀 많이 밟혀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이 캐몬은 살짝 좀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캐몬은 일단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리스크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식은 어느 정도 회귀하는 패턴이 있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회귀라는 용어를 이제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해지셨을 텐데, 과거의 패턴을 반복한다 라고 간단히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패턴은 이때의 패턴과 크게 다름이 없고요. 그리고 이때와 이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음날 이렇게 쉬어가는 패턴을 그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추천을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시면 기존에 형성하고 있었던 302평까지도 역별을 모두 돌파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보통은 이러한 윗꼬리를 좀 형성을 하면은 굉장히 좀 강한 저항권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의 입장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우선시하고, 보시면 종가는 13% 이하로 마감된데 장중에 26% 가까이 갔었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최소 목표가를 3%로 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웨이브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오늘 이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웨이브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진 상황이 되겠죠. 반대로 이날 같은 경우는 대형 장대 양봉이었지만 뭐 기존의 302평을 돌파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지표를 더 내놓지는 못했었고, 오늘은 반대로 두 가지의 지표를 조금 더 내놓으면서 가능성을 좀 키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나,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많은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캐몬입니다. 캐몬이고요. 1,500원 이하로 노려주시고 1,335원의 손절 대응을 노려주시면 되겠네요. 최소 목표가 3%. 그 이상 폭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응을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종목이 더 밟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에어부산입니다. 자, 최근에 항공업계가 정말 최악을 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고비만 버티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들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중저가, 저가형 그런 항공주들에 대해서 대체로 다 틀린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줏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위기를 넘기면 엄청 갈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 위기를 그렇게 넘기기 쉬운 상황은 아니죠.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이걸 관리하기 위한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게 지나가리라는 확신도 좀 적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모범적인 대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승형 쌍바닥으로 이제 반전을 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정오점 원봉을 이제 돌파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역시 122평 역시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좀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보시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 이유를 좀 다른 데서 찾아 드릴 텐데요. 보시면 하루하루 단봉의 움직임이 이게 단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봉이라 보기 좀 힘들어요. 왜냐? 자, 아무 곳이나 한번 커서를 대보겠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하루 변동폭이 8%고요. 또 이날 보시면 하루 변동폭이 4%.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4%, 5% 이렇게 됩니다. 즉, 생각보다 변동과 또 매수세, 거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됩니다. 다만 메리트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아직 강추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조금 약해요.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위험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노려볼 만은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악재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혹여나 호재가 하나 터지면 엄청난 급등을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는 있겠네요. 자, 에어부산이고요. 4,370원 손절가 노려주시고 4,030원 손절가 그리고 4,370원 매수가 노려주시길 바랍니다. 최소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3% 노려주시고 그 이상은 적절한 대응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추천 종목인데요. 이름이 좀 깁니다. 위지웍 스튜디오. 위지웍 스튜디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다 제쳐두고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목하시면 되는 두 가지 포인트. 자, 첫 번째, 박스인데 상향 박스다. 그죠? 박스예요. 분명 박스입니다. 근데 상향 박스고요. 저항 역시 조금씩 높여가는 박스였습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자, 보시면 이 종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보시면 이때도 한번 돌파하려다 실패했고요. 이때도 실패했고요. 이날 실패하면서 하락 집계를 보였죠. 그리고 이때 역시 돌파를 했으나 다음날 바로 음봉이 뜨면서 하락 잉태 보였고 또 이날도 살짝 돌파했지만 종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계속 두들긴 거예요. 이 위지웍 같은 경우는 위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좀 강한데 힘이 좀 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유리를 망치로 때리면 한 번에 깨질 텐데 망치가 없다 보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유리 같은 거는 때리다 보면 깨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유리가 깨졌다. 그러면 뭡니까? 자, 보시면 이때 같은 경우 이 하단을 이탈하니까 신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니까 V자 슈팅 그리고 신추세를 형성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추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린 종목은 위지웍 스튜디오고요. 5,520원 매수 노려주시고 5,130 손절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3% 최소 목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